네, 일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12주차입니다. 12주차. 오늘 수업 내용은 슈퍼바이저리 컨트롤 방법에서 두 가지 슈퍼바이저 컨트롤. 여기에 저희가 뒤에 내용이 우리가 퍼지하고 컨벤셔널 플러스 퍼지 두 개를 합치는 그러한 방법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이제 그 컨벤셔널한 방법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PID 컨트롤, 뭐 현장에서도 많이 쓰죠. 그래서 PID 컨트롤 쓰고 그다음 퍼지를 쓰는데 이 조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PID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게인이죠. PID 게인. PID 게인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이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를 퍼지를 이용해서 이제 게인 튜닝을 하는 방법을 배워볼 겁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 배우고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우리가 퍼지 제어기가 있으면 위에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제어기하고 합쳐서 이제 어떻게 쓸 건지 그래서 슈퍼바이저 컨트롤을 오늘 배우게 됩니다. 12주차에 오늘 하고 그다음에 수업은 오늘로서는 이제 다 합니다. 더 이상 이제 진도는 안 나갑니다. 배울 거는 없습니다. 뒤에 이제 추가적인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될 때 제가 설명을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3에서 14주차는 이제 여러분들이 텀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주 하고 15주차에 때 발표를 할 수도 있고 발표하기 이제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15주 여러분들 이제 진행 상황을 보고 15주차까지 해서 제가 문제를 벌써 내놨습니다. 그 문제를 하는데 객관적으로 이제 성적이 나갈 겁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텀 프로젝트부터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 지금 여기는 뭐 로봇을 실제로 하시는 분 없죠. 로봇팀은 없는 걸로 압니다. 근데 이제 다양한 이제 우리가 다루는 동적 시스템을 다루다 보면 대부분 이제 이거는 이제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 2차 모델하고 같습니다. 이제 단지 이제 차수만 좀 더 크다 뿐이고 자 그래서 너무 쉬운 모델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하면서 이게 자유자재로 핸들링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고차원에 있는 4도포짜리 그러니까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4개입니다. 4축이 있는 실제 로봇입니다. 제 연구실에도 있고 그래서 원래는 7축짜리인데 7축짜리 하면 너무 이제 시간 오래 걸리고 여러분들 복잡할 것 같아서 4축으로 줄였어요. 그래서 보통 7축은 왜 로봇이 7축이냐면 어깨가 이제 돌아가는 게 3축입니다. 회전하고 다 되죠. 그 다음에 팔목이 움직이는 게 이제 3축입니다. 그리고 팔꿈치에 있는 게 1축 해서 7축으로 보통 로봇팔은 7축으로 이렇게 자유도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링크와 조인트로 이어져 있죠. 링크는 조인트와 조인트 사이를 연결시키는 조인트에서는 여기에다 모터가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가 하나, 둘, 셋, 4개 축까지 이렇게 이제 아래 위로 흔드는 여기 세 축이 어깨, 그 다음에 4번째 축이 이제 팔꿈치까지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로봇이 물론 이거 지금 그 기계공학에서 다루는 것 중에 제일 복잡한 식으로 나타나는데 뭐 국방과학연구소나 이런 데 이제 미사일이라든지 굉장히 이제 많은 이런 거 제어 대상들이 있죠. 이제 그 중에서 대부분이 이런 PID로 제어가 돼요. 왜? 근데 PID는 자유도가 2개밖에 없거든요. 왜 이것도 로봇도 PD 컨트롤러 제어가 잘 됩니다. 이거 복잡한데 왜 그러면 뭐 고동 제어나 이런 거 사실 필요 없지 않느냐 하지만
이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모터가 있으면 모터가 기본적으로 하는 건 이제 모터 앵글이죠. 모터가 움직이면 이제 앵글을 움직이는 게 되고, 그걸 한 차수 더 이제 올라가면 속도 제어를 합니다. 모터 속도 제어. 그리고 이제 그 더 넘어가면은 이제 가속도가 되면은 이제 그때 펄스 컨트롤이 되는 거죠. 그러면 2차 미분 방정식이 결국은 한 축만 보면, 그리고 2차 미분 방정식이 하나, 둘, 셋, 네 개. 그러면 이제 8차 미분 방식, 차수만 높아졌지, 사실은 각 축에서 하는 거는 2차가 되기 때문에 제어 측면에서는 2차 하면은 우리가 충분히 제어가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정확하게 제어하는 정밀 제어할 때는 그걸로 부족하죠. 왜냐하면 상호 간섭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얘가 이제 팔을 이렇게 높이 들고 난 다음에 흔드는 거하고 뭐 아래로 내려뜨린 다음에 흔드는 거하고는 중력의 영향이나 이런 게 다르죠. 그리고 회전하는 상황이 되면, 이게 회전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아래 위로 흔들면은 또 이제 영향이 다르게 되죠. 그래서 서로 간에 간섭 영향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타나는 Q라는 거 하는 거는 각 로봇의 앵글입니다. 앵글이고, 그 다음에 Q 닷 그러면 속도죠. 각 속도. 자, 그걸 갖고 매스 스프링 댐퍼, F는 MA 똑같습니다. MA 형태로 해서 식으로 나타난 겁니다. 자, 요게 이제 결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토크가 뭐냐면 각 축에 주는 힘입니다. 힘. 그래서 제어를 하려면 저 토크 T를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위치를 또는 속도를 조절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로봇을 하는데 우리가 외부에서 손으로 건들거나 누르면 외부에 토크가 가해지죠. 그래서 이제 토크 익스터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뭐 가전제품을 쓸 때도 이런 형태로 원인과 결과로 모델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제어를 하는 게 대상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M은 매트릭스입니다. 4축이니까 4 곱하기 8, 8x8짜리 매트릭스입니다. 그거는 Q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요, 이 값은. 그 다음에 C도 마찬가지 Q, Q닷으로 계속 바뀌고, 얘는 코리올레퍼스 해서 마찰력에 의해서 생긴 속도에 해당되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는 중력에 해당되는 부분. Q 각도에 따라서 중력에 영향을 주는 부분. 자, 이렇게 해서 이 미분 방정식을 풀면은 현재 Q가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이제 이걸 푸시오 이렇게 이제 요구는 안 하지만 이제 코드로는 제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여러분 할 거는 뭐냐? 요 토크 T를 퍼지로 설계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자, 근데 목적이 뭐냐? 뭘 하는 건지 알겠죠? 로봇 토크를 해서 4개 조인트에 대해서 토크 값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목적이 뭐냐? 이제 4개 축이 있죠, 4개. 4개 축에 내가 원하는 각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각도는 뭐 30도, 뭐 네 번째 거는 뭐 20도, 이렇게 원하는 각도가 있겠죠. 그게 시간에 대해서도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토크가 내가 사인을 이렇게 하는 거 따라가는 거 해봤죠, 여러분 시뮬레이션 하면서. 이제 그렇게 바뀔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현재 각도가 빼면 에러가 되겠죠, 지금. 그럼 이 에러를 0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에러를 계산할 때 0에서 내가 시뮬레이션까지 해서 제곱해서 루트 민 스퀘어죠. 루트 민 스퀘어를 그 값을 RSSE 루트 썸 스퀘어 에러라고 하겠습니다. 4개를. 그래서 4개 에러를 여러분들이 제가 요 그려놓은 레퍼런스 신호하고 여러분 제어를 해서 나온 에러를 최소로 만드신 분은 1등. 그 다음부터 순서대로 해서 성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레퍼런스 신호가 뭐냐? 자, 이게 4개의 각 레퍼런스입니다. Q1은 사인 2개, 주기가 서로 다르죠. 자, Q2는 이렇게 각 4개의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어떻게 하냐면 4개 축이 다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면 상호작용에서 간섭을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크 익스터널 이제 문제는 있는데 지금 뭐 일단은 영어로 해놓고 문제 있는 걸 보고 그렇게 일단은 따라가는 걸 제어를 설계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토크를 기본적으로 하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예시입니다. PID 제어를 한다 그러면 PID 제가 샘플 코드를 올려놨는데 main.m 실행시키면 이 PID 제어를 해서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능은 안 좋겠죠. 그래서 RSS 이 값이 이와 같은 형태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보다는 낮게 만들어야 되겠죠. 여러분 퍼지 제어기를 해서. 그래서 토크 익스터널, 요거 A는 요거에서 익스터널 토크가 없을 때 RS를 최소로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 외란도 있습니다. 외란이 막 이렇게 주는 상황에서 해보면 RSS 값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에서도 낮춰주는 그런 제어기를 여러분 설계를 합니다. 자, 요 main.m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거기 올려놨는데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앞에서 미분 방정식 풀 때 MCG 값이 있었죠. 이걸 계산하는 코드가 다 따로 있습니다. 이거 파이썬으로 짰는 거 있는데 파이썬으로 올려놨는데 그걸 한번 보실게요. 파이썬 코드가 여기 없나? 이거 아닌데 매트릭 코드. 파이썬 코드. 이 파이썬 코드가 어디갔지? 파이썬 코드를 해놨는 게 그 LMS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거 확인되나요? 파이썬 코드 짜는 게 없나? 여기에 실행을 시켜야 되겠구나.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자, 여기에 제가 이걸 구현을 다 해놨습니다. 지금 요거 실행시키면 여러분 PID 개인이 여기 정해져 있고 4개 축에 대해서 다 4개 개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레퍼런스 신호 4개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에 대해서 지금 PID 개인을 곱해가지고 MCG 값은 이제 파일에서 읽어옵니다. 실제 현재 모델에 있는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 자, 그렇게 해서 룬지쿠타를 이용해서 MCG 값을 해서 토크를 입력을 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과 이 미분 방정식을 직접 풉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게. 그래서 타겟 레퍼런스 신호를 이와 같이 주고 나중에 에러, RMS 에러를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거는 뭐냐, 여기에 있는 토크 타워라 돼 있죠. 요거를 PID 말고 여러분들이 퍼지로 설계해서 여기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앞에 있는 서버를 활용해서 쓰면 이제 훨씬 좀 빠르게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PID 개인에 지금 있는 구조를 그대로 쓰시고 싶다. 자, 그러면 PID 그대로 쓰고 퍼지 로직을 이용해서 개인 튜닝을 자동으로 해줘도 돼요. 오늘 배우고 난 다음에. 그게 이제 제일 쉬운 방법이고, 근데 뭐 에러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해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정도는 할 수는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모델 자체를 찾아가지고 그 모델을 없애는 방법이 있죠. 우리 저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써서도 했고, 그다음 RLS 알고리즘도 썼었죠. 자, 그런 걸 활용을 해도 되고, 또 고급 제어 방법을 써도 됩니다. 지금 나왔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 PID로 하고 있는데 Q1 조인트 앵글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타겟이고, 얘가 이제 지금 PID 개인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개인 튜닝을 더 해야 되겠죠, 정확하게. 첫 번째 축은 좀 낫습니다. 모터가 커가지고 움직임이 덜한데, 두 번째부터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얘가 이제 간섭 현상 때문에 이제 더 이제 좀 안 좋아요. 세 번째 축은 더 크죠, 지금. 크게 흔들리진 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5도 정도 하는데 이만큼 나옵니다, 실제가.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요 에러를 RSS 이 값을 최소화해서 계산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퍼지로 한번 요거를 실제로 한번 해보시는 게 기말고사입니다. 여기 전체 에러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요거를 뭐 올려놨으니까 요거 그대로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RSS 값은 여기도 다 계산해놨으니까 여러분 그냥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할 거는 퍼지 제어기를 설계를 해서 타우. 그래서 여기 함수를 여러분 퍼지 로직을 만드는 걸 함수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쭉 해서 입력으로는 현재 Q 값하고 뭐 이런 거 데이터 받겠죠. Q 닷하고 받은 다음에 토크를 계산해서 딱 넣으면 됩니다. 자, 뭐 설명을 이 정도로 하고, 네, 오늘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하는 건지 알겠죠? 대답을 오늘 일단 PID 하는 거 한번 보고, 예. 지금 PID 제어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개인 수동으로 튜닝 하셔도 됩니다. 이거 말고 다른 학생이 이거를 해서 뭐 저기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막 자기가 작성해서, 이거는 매트랩으로 자기가 이제 한 건데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이 학생이 이제 에러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그래도 계산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퍼지 로직을 뭔가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파일들을 읽어와서 쭉 실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설계를 잘 해야지 이게 결과가 잘 나오는데, 이게 시뮬레이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섣불리 접근했다가는 뭐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왔네요. 이제 결과입니다. 여기 이제 네 번째 앵글이 앞에 거보다는 훨씬 많이 줄었죠, 지금. 이건 세 번째. 그 다음에 이거는 거의 두 번째 거는 거의 똑같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앵글이 거의 겹쳐가 나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정도가 이 정도면 A 플러스. 결과만 딱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0.3 뭐 이 단위로 떨어졌죠. 네. 뭐 하는 건지 알겠죠, 이제? 네. 자,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뭘 어떻게 하는 건지. 실제로 한 학기 배웠으니까 이 정도 써먹을 수 있어야지.
예, 슈퍼바이저리 컨트롤 한번 자, 슈퍼바이저리 컨트롤은 여러분들 제어를 지금 배우면 좀 개념을 뭔가 가지고 계시는 게 중요한 게 슈퍼바이저는 이제 뭐 관리하는 이제 그런 측면입니다. 관리하는 게 뭘 관리를 하느냐? 내가 이제 PID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뭐 여기가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이제 옵티멀 컨트롤도 있고, 그다음에 뭐 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어댑티브 뭐 여러 가지 여기가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전체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전체 영역 상태가 있으면 그 전체 영역을 커버하는 거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글로벌 스테빌리티죠. 그래서 로컬한 내가 사용하는 데이터 영역 안에서만 보장을 해줍니다. 어떤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 근데 이제 요를 보장하는 그의 이제 바운더리입니다. 내가 다룰 수 있는 바운더리. 근데 이걸 벗어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것까지 이제 감안해서 해줘야지 신뢰성이 있겠죠. 그걸 이제 관리해주겠다 하는 게 이제 슈퍼바이저리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내가 영역하는 여기까지 내가 성능이나 뭔가 보장해. 그럼 그다음 모르겠어. 이게 아니라 얘도 뭔가 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위에서 이제 밖에서 이제 퍼지로 얘를 관리해 주는 수도 있고, 반대로 내부적에서는 내가 이제 퍼지로 내가 설계를 했습니다. 뭔가 그 다음에 외부에는 다른 슈퍼바이저리 해주는 놈을 이렇게 추가를 해줘도 돼요. 되겠죠? 이제 이런 것 방법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자, 그래서 기존의 차이를 한번 보면, 우리가 지금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면, 자, 이게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컨트롤 인풋 U가 있고, 여기 이제 상태를 이제 뽑아내는데 어떤 정보를 뽑아내죠. 자, 그럼 시스템 뽑아내고, 여기서 이제 컨트롤러. 자, 여기. 예. 네. 예, 그거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쭉 하면 여러분 프로젝트 못 합니다. 그래서 요거 설명하고 그 사이사이에 그걸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컨트롤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입력에서 상태를 가지고 얘가 뭐냐면 시스템이 뭔지 모르겠지만 X-닷은 fx, u 이런 비분방정식 형태를 우리는 시스템이라고 했었죠. 자, 근데 얘가 뭔지 모르니까 입력과 출력을 이용해서 요 함수를 우리가 퍼지로 모델을 했습니다. 퍼지 모델. 자, 그 대표적인 게 입출력 데이터를 가지고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 자, 이걸 쓰거나 또는 리스트 스퀘어 알고리즘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똑같은 걸 만들었죠. 그래서 얘를 소거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레퍼런스 신호로.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레퍼런스 신호가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출력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주겠다. 이제 그 전에는 얘를 퍼지 모델을 만드는 거였죠. 입출력 데이터 가지고. 자, 이걸 지금 그 전에 했고. 근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저기 설계입니다. 근데 이걸 설계를 하려는데 입출력 데이터 가지고 하고 싶은데 얘 현재 상태에 있어서 얘 출력 제어 입력을 아주 정상적인 내가 뭐랄까 내가 원하는 최적의 여기 컨트롤러의 출력을 만들어내야지 똑같이 RLS에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이 저기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 데이터 자체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기는 퍼지로 모델링 하기에는 지금 앞에서 배운 걸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데이터가 없으니까. 시스템은 입력 막 넣어보면은 출력이 나오잖아요. 맞죠? 우리가 가진 시스템에서. 근데 여기는 이걸 못 만들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앞에 있는 걸 더 이상 못 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방법에서 저기를 설계를 해야 돼요. 지금 상황을 이해하시죠? 네. 왜 이런 우리가 슈퍼바이저리 컨트롤이나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가?
자, 요 단계에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제 지금 제어를 지난번 시간까지 했는 거는 시스템을 모델을 정확하게 퍼지로 입출력 데이터를 해서 얘를 빼줬어요. 우리가 모르는 부분은. 그래가 내가 원하는 대로 상태를 제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됐죠? 지금 예를 들면 x닷은 fx 플러스 gu 뭐 이렇게 시스템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u를 g의 인버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fx 플러스 kx 자, 이렇게 준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얘를 정확하게 알면 얘를 소거를 시키죠. 지금 u를 가지고. 그래서 x닷은 내가 원하는 대로 kx로 이렇게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시스템 모델이 정확하게 안다고 했을 때 그걸 소거를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제어기를 설계하는 거고, 이런 제어기는 모델을 먼저 찾는 게 급선무였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모델 말고 제어기를 우리가 내가 퍼지로 모델하고 뭔가 만들고 싶다 했을 때는 입출력 데이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디센트나 RLS를 못 쓰는 그런 상황. 앞에서 했던 로봇 모델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모델을 찾고 싶은데 앞에서 이 함수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8x8짜리 이걸 학습해가지고 퍼지로 학습하겠다. 그래 접근하면 실패할 겁니다. 그런 상황이 안 되죠, 지금.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인 이런 문제에서 제어를 하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했는 거하고 두 번째 방법에서 하는데, 먼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제어기를 설계하는데 첫 번째가 스테빌리티입니다. 자, 안정성을 먼저 보장을 해야 돼요.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원하는 대로 에러를 0으로 보낼 수 있다. 자, 그걸 보장하는데 17장에서 이제 설명하는 게 뭐냐면 이 스테빌리티를 보장하는 방법이 크게 이제 접근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리아프로프 접근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접근 방법이 패시비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장에서 나타나는 게 패시비티입니다. 패시비티는 뭐냐면, 자, 이게 어떻게 하면 전체가 안정화할 수 있을까? 자, 그 측면에서 이게 입력이고 출력입니다. 그럼 입력 곱하기 출력했는 게 자, u 곱하기 y 했는 게 항상 0보다 큰, 그러니까 1, 4분면에 있는 거죠. 그리고 3, 4분면에 있는 거. 그러면 항상 0보다 크게 되죠.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에 y고 여기에 입력 u입니다. 그럼 여기 신호하고 여기 신호를 곱해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면 이 시스템은 패시브하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패시브하다는 얘기 뭐냐면 에너지를 전체 소모한다는 거예요. 발산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발산 안 하고 소모를 해서 수렴하면 결국 에러가 0으로 간다는 거죠. 그게 패시브 시스템. 자, 그렇게 해서 얘를 해석하고자 하는 게 17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17장 그러면 내가 시스템은 원래 이게 발산하는 놈이 잘 없습니다. 뭐 크게 뭐 폭발하는 그 원자력 이런 게 아닌 이상은 내가 언스테이블해지는 경우가 잘 없으니까 모터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합니다. 자, 그러면 제어기만 안정하게 잘 하면 되는데 얘가 어떻게 이제 설계를 해야 되느냐? 얘가 스테이블할 때 얘가 패시브 하도록만 만들어주면 전체는 안정화돼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요게 퍼지라고 생각해 보면 퍼지 제어기를 패시브하게 설계를 어떻게 하냐면 얘가 플러스가 돼요. 그러면 U는 어떻게 만들면 돼요? 부가 패시브하게 만들려면 0보다 커야 되니까 얘가 플러스면 U도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오면 얘도 마이너스 이렇게 오죠. 많이 크게 되면 뭐 크기만 조절해요. 이걸 퍼지 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전체 시스템 스테이블해지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성능을 갈지 모르겠지만 안정화시키려면 퍼지로 충분히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비선형이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부호만 갖고 패시브하게 만들 수 있는 게 17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걸 물론 이제 퍼지 로직으로 이제 충분히 구현할 수 있고, 자, 두 번째, 자, 스테빌리티가 보장이 되고 나면,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퍼포먼스입니다. 성능. 자, 성능은 성능 척도를 우리가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X 트랜스포즈 QX 플러스 U 트랜스포즈 RU. 자, 퍼포먼스는 여러분도 학위 논문을 쓸 때도 그렇지만 뭐든지 내가 최적 조건을 찾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최적이란 게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성능 척도가 다 다릅니다. 자, 내가 기준을 잡았는 J가 척도가 변수가 이제 X라 하겠습니다. X가 변하는 거 JX라고 해요. X에 대한 이 곡선이 자, 이렇게 바뀌는 놈이고, 자, J1에 대한 척도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최적이라는 X의 최저값은 이 지점이 되겠죠. 근데 J2라는 지점을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얘는 J2 여기가 최적이 돼요. 그러면 어느 게 최적이야? 그러면 척도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내가 기준을 잡는 거. 자, 그러니까 어떤 인덱스를 잡느냐 이걸 근거를 제시해야 되고 이 인덱스를 근거로 비교를 해야 돼요. 최적이 되려면. 그럼 그걸 증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최적이라는 건 쉽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자, 여기서 왜 퍼포먼스를 따지냐면 내가 어떤 레퍼런스 신호가 있으면 자, 이렇게 뭐 레퍼런스 신호로 해서 Y가 이렇게 따라가는 신호를 만든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빨리 내가 이게 내가 원하는 목표치로 가느냐 이게 하나의 성능 척도가 될 수 있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인덱스를 어떻게 잡으면 됩니까? J는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되거든요. 미니멈 타임. 그럼 에너지를 무한대로 써도 돼요. 그럼 답은 대략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미니멈 타임 프로블럼에서 최대한 빨리 가자면 U를 맥시멈 쓰면 됩니다. 자동차 같으면 내가 여기서 서울까지 가는데 최대한 빨리 가라 하면 최대 속도로 가면 되죠, 그냥. 답이 솔루션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게 아니고 척도를 어떻게 하냐면 에너지를 작게 써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입력 U를. 자, 그런 척도에서 우리가 인덱스를 잡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스테이트가 움직이는 거를 최대한 빨리 가도록 한다. 자, 그런 측면에서 얘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중을 두는 걸 얘를 100을 줄 수 있고 얘를 10 정도 이렇게 줄 수 있죠. 1대 10 비율을 뭐 5대 5 하면은 5대 5 잡으면 반반 에너지도 작게 하고 그 다음에 얘도 작게 한다. 그러면 얘가 설계하는 사람이 이 비율은 정하게 돼 있어요. Q 값, R 값. 그래서 그 척도에 대해서 최소화되는 값을 입력 U를 찾습니다. 그래서 U가 지금 생각해 보면 자, 이걸 푸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이 문제가 왜 어렵냐면 현재 입력을 주고 나면 X가 바뀌어요. 그러면 그 바뀐 X에 대해서 다시 U를 주면 또 이게 맞물려가 계속 바뀌어요. 뭐에 따라서 X-은 FXU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지만 이게 풀리는 옵티멀 솔루션. 이걸 미니마이즈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1950년, 60년 이때에서 옵티멀 문제가 한창 이제 풀 때 이 문제를 해밀토니안, 자코비, 벨만 세 사람이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뭐 아주 오래전 얘기가 아니고 최근 현대제가 넘어올 때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었냐면 자, 요게 이제 해밀토니안이라는 함수를 만듭니다. 그 해밀토니안은 뭐냐면 자, 얘 코스트 적분 안에 있는 값. 자, 요거를 우리가 C 함수라고 하겠습니다. C 더하기 자, 그다음에 코스테이트 다이나믹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코스테이트 곱하기 다이나믹 이퀘이션. 자, 요거를 해밀토니안 함수를 쓰고 난 다음에 얘를 각각 변수에 대해서 미분을 해요. x 그다음에 람다 그다음에 u에 대해서. 그래서 이 해밀토니안을 u에 대해서 미분해서 모두 0이 되는 점을 찾습니다. 그게 옵티멀 포인트가 돼요. 자, 이렇게 풀면 된다는 걸 증명을 했고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걸 식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선형 시스템에 먼저 적용해 본 게 나온 솔루션이 리카트 이퀘이션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 얘기가 이것만 해도 한 학기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수업을 더 안 합니다. 하게 되면 더 여러분 더 머리 아픕니다.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최적화의 성능을 쭉 하는 거. 자, 요건 성능 얘기고, 스테빌리티. 자, 그래서 지금 하는 거는 어쨌든, 여기에서 요 모델은 구하는 방법은 지난 시간까지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그 다음에 RLS까지 해서 했고, 요거를 슈퍼바이저리 컨트롤을 어떻게 할 건가, 이번 시간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리가 되나요? 좀 복잡하죠? 예. 필요하신 분은 제가 코드도 다 있으니까 요청하시면 제가 학습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 텀 프로젝트 하는데 옵티말로 하시고 싶다 그러면 옵티말 코드 드리겠습니다. 그걸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단지 여러분들 거기에 맞춰가서 짜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할 내용, 뭐 질문에 답이 좀 됐습니까? 예. 자, 두 가지입니다. 자, 프로세스가 있는데, 첫 번째 레벨에서는 퍼지 컨트롤러를 씁니다. 뭐냐면, 자동차 같으면은 퍼지로 우리가 짜본 적도 있죠, 지금. 속도가 빠르고 거리가 가까우면, 뭐, 엑셀을 더 밟아라, 뭐, 이렇게 해보. 그 퍼지 제어기가 있으면, 자, 그 외부에, 외부의 이 바운더리에 밖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제, 슈퍼바이저 컨트롤을 위에 씌운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안전해집니다. 여기 해주면. 옵티말 얘기를 좀 더 할까요? 이걸 푸는 기본 원리는 간단합니다. 어떻게 솔루션을 찾았냐면, 과거에 이제 라그랑제나 1700년도 후반에 프랑스 수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걸 계속 고민해요. 뉴턴부터 시작해서 미분이 나오고 해서 이제 이 부분이 많이 풀리게 됐는데, 이걸 두 가지 접근 방법으로 사람들이 풀었습니다. 뭐냐면 함수를 미분해서 푸는 방법. 지금도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풀 때는 두 가지 접근 방법으로 합니다. 첫 번째는 함수를 미분합니다. 캘큘러스 베리에이션, 함수의 변화. 자, 이런 걸 측정해서 0이 되는, 뭐 그때가 옵티말이 되니까. 자, 그게 두 번째는 뭐냐면 최근에도 많이 쓰는 알고리즘으로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옵티말 프린시플입니다. 자, 옵티말 프린시플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를 하면 다양한 데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강학습이나 이런 학습하는데도 이 옵티말 프린시플을 하고, 요거는 벨만, 미국 사람이에요. 벨만이라는 사람이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앞에서 정의한 코스트, 퍼포먼스 인덱스 J가 있죠. 이 J를 두 개로 나눕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요 원리만 이해하시면 돼요. A 지점이 있고, B, C, D 지점이 이렇게 딱 있습니다. 내가 A에서 D로 가는 게 요 출발점이고 목적지입니다. 자, 근데 여기는 코스트가 5고, 여기는 3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10이고, 여기는 2라 하겠습니다. 이게 가는 비용이라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재 시점에서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B를 선택할까요? C를 선택할까요? 코스트가 작은 걸 선택한다는 거. 현재 시점에서는. 자, 이렇게 뒤에 보지 말고, 당연히 C죠. 근데 C를 거치고 이렇게 가니까 전체 코스트는 얼마예요? 여기는,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은 어디로 합니까? 왜 달라졌어요? 전체 결과를 알기 때문이죠. 그 원리가 그겁니다. 현재 시점에서 옵티말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게 현재 시점에서 아는 코스트예요. 그리고 내가 최종까지 가서 걸리는 코스트를 더해서 이걸 미니마이즈 하는 걸 선택해야 진짜 옵티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이걸 몰라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얘를 미리 메모리에 넣어놔요. 여기 갔던 사람이 여기 메모리에 여기서 가면은 5가 걸리고 여는 10이 간다는 걸 저장해놔요. 그리고 현재에서 여기에 저장된 거 끄집어내서 더해요. 이해됩니까? 그렇게 결정하는 게 옵티말 프린시플입니다. 이게 강학습의 핵심, 처음 출발이고, 그래서 항상 이 두 개를 더해요. 현재 리워드하고 그 다음에 터미널 리워드. 그렇게 해서 미니마이즈 하는 걸 선택을 하도록 하는, 그렇게 이제 문제 풀면
여기서 푼 거하고 결과가 똑같더라는 거예요. 답이 똑같이 나옵니다. 옵티멀 솔루션이. 자, 어쨌든 알고리즘으로 정리했지만 얘가 지금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거하고 결과가 같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인공지능이 알고리즘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얘도 수학적으로 정리되면 체계적으로 해서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까지는 아직 안 갔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여기 이제 옵티말 얘기고, 지금은 여기 이제 퍼지 우리가 제어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 이거 안정화시킬 수 있는,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여기는 슬라이딩 모드 컨트롤이라는 걸 쓸 겁니다. 턴 프로젝트 낸 것도 여러분 슬라이딩 모드 컨트롤 쓰면 성능이 아주 좋게 나옵니다. 오늘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요게 이제 컨벤셔널 제어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어컨이라든지 전력 제어하는 부분이 PID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펄스 레벨에서 이제 원래 하는 제어기고, 자, 여기에서 슈퍼바이저로 제공하는 게 이제 퍼지 시스템이 여기에서 이제 제공하게 됩니다. 자, 요렇게 하는 게 대부분 앞에 뭐냐면 PID 개인 튜닝하기 어렵죠. 그래서 퍼지가 얘 개인을 튜닝 자동으로 해주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도 핸드폰 내 시뮬레이션 거기에서 PID가 있지만 그게 안 좋았죠. 개인을 그 퍼지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튜닝하도록 만들면 그게 제일 쉬운 접근 방법. 또는 이렇게 퍼지를 제어기를 설계를 하고 그게 슈퍼바이저. 아니면 이거 대체해서 그냥 하나의 제어기를 설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슈퍼바이저는 이와 같이 접근을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경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슈퍼바이저. 자, 일반적인 형태의 모델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모델이. 자, 이렇게 됐는데, U를 퍼지 제어기를 먼저 설계를 하죠. 위에다가. 퍼지 설계는 앞에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G 인버스 구하고 마이너스 F 하면 소거가 됩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부분. 그리고 원하는 대로 추가적으로 해주면 되죠. 근데 이 퍼지 제어기가 동작하는 영역이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상태가 바운더리를 정하죠. 퍼지 셋을. 그래서 그 영역을 우리는 MX라고 있어요. 바운드 내에서. 자, 디자이너가 선택하는 거는 여기에서는 내가 보장을 합니다. 퍼지 제어기가. 그럼 그 벗어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MX를 벗어났을 때 또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슈퍼바이저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U에 추가적으로 얘를 줍니다. 슈퍼바이저 컨트롤. 그래서 X가 요 영역 안에 있을 때는 얘는 동작 안 해요. 이따가 얘가 벗어나는 영역이 되면 얘가 1로 돼서 살아납니다. 그렇게 동작하도록 해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하는 게 슈퍼바이저.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스템은 어떻게 되냐면 G에다가 U 퍼지 더하기 I의 U. 그래서 이 I는 요 바운더리 안에 있을 땐 0이에요. 그리고 이게 밖에 벗어나면 I가 살아나는.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얘기고, 실제, 자, 슈퍼바이저를 어떻게 쓰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U가 내가 원하는 대로, U 퍼지 제어기는 어떻게 설계되냐면, 앞에 했던 것처럼, 아이디어라는 경우는 얘를 완전히 소거시키는 겁니다. G를 나누고, 마이너스 F 해주고, KX 해주면, X-은 KX 이렇게 동작하죠.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트레젝토리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되는데, 얘를 정확하게 알려면 앞에서 우리가 모델했던 것처럼 RLS나 이런 걸 써서 퍼지로 모델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하면 이놈을 소거를 시켜줄 수 있는데, 여기 분명히 어떤 에러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원래 아이디어란 U스타가 있다면 거기에 퍼지가 얘를 따라가면 얘는 이제 완전히 소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거되면은 얘가 이제 괜찮게 동작을 하는데, 만약에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상태가 이제 멀어지게 되면 얘가 이제 동작하게 되죠. 스테이트가 넘어가게 되면. 자, 그래서 클로즈 루프는 최종적으로 요와 같이 20.6번씩과 같이 동작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KX로 동작하면 람다 X에게 이제 시스템 선형 시스템처럼 동작을 해요. 이렇게 이제 개인 K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퍼지 여기가 우리가 설계가 될 거고, 그래서 시스템 모델에서부터 얻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슈퍼바이저 컨트롤이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진짜 안정되냐? 자, 증명하는 게 앞에서 스테빌리티라고 했죠. 이게 첫 번째 리아프노프라는 러시아 수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다이나믹 시스템의 스테빌리티를 비선형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걸 이론을 정립을 했고, 지금 한 150년 지났지만 아직까지 이거는 안 깨지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그게 뭐냐면, 자, 어떤 함수 v가 0보다 큰 함수가 있다. 0보다 큰 함수는 이제 위로 아래로 볼록한 이런 함수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 안에 곱해져 있는 p가 0보다 크면 0보다 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얘를 미분을 했을 때, 자, 0보다 작게 되는, 자, 이렇게 만족하는 p가 존재한다면 이 시스템은 스테이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만족하는 식을 우리는 리아프노프 이퀘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p를 찾으면 스테이블하다 할 수 있지만 못 찾으면 언스테이블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못 찾으면 못 찾을 뿐이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 숫자를. 그래서 자, 앞에 있는 우리가 이 v를 실제 미분을 해보면, 자, 여기에 마이너스 q가 있는 부분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뒤에 x닷에 있는 부분을 쭉 정리하면 이렇게 같이 이 식을 정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미분을 하면. 그래서 이 식의 어퍼 바운드를 찾습니다. 어퍼 바운드를 찾는데, 자, 여기에 있는 xpb 부분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u 퍼지와 u 스타 이 부분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곱하면 요 u하고 곱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뭐냐? 얘는 q가 포지티브 하면 얘는 항상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얘보다 어퍼 바운드를 찾으니까 얘는 음이니까 필요가 없죠. 그래서 v' 이렇게 되는데, 얘가 0보다 작으면, 어퍼 바운드가 0보다 작으면 항상 v' 0보다 작게 돼요. 그래서 어퍼 바운드를 찾아서 0보다 작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게 부호가 뭔지 모르죠. 요 계산해서 이 부호가 뭔지를 모르고, 그 다음에 퍼지 있고 u 스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의 어퍼 바운드는 다 더한 거죠. 양의 수로 제일 큰 걸 해서 0보다 작게 만들면 얘는 무조건 0보다 작게 되니까. 자, 그래서 절대값, 얘 절대값 더하고 여기에 이제 어퍼 바운드가 결정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슈퍼바이저 컨트롤은 목적이 뭡니까? 요 바운더리 벗어났을 때 스테이블하게 만드는 게 요 슈퍼바이저입니다. 요 슈퍼바이저. 그래서 이 어퍼 바운드를 u를 어떻게 주느냐? us를, 요 부호는 모릅니다. 모르니까 이제 사인이라고 해요. 얘를 사인으로 하고. 자, 그 다음에 gl로 나눠주고 kx, 그 다음에 u퍼지 이렇게 쭉 다 재준 놈으로 얘를 여기 대신 여기 넣습니다. 이게 놓고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xpb 사인이 요 크기, 요 안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이 크기의 맥시멈보다 더 마이너스로 눌러줘요. 그러면 음이 확 돼버리겠죠. 그렇게 만들어주는 식입니다. 이게 이제 u 퍼지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u 스타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u 퍼지 이렇게 들어가 주게 됩니다. 자, 자세한 수식은 어쨌든 개념만 좀 따라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 인덱스는 언제 살아나느냐면 x가 어떤 바운드 안에 있을 때는 0입니다. 얘 인덱스는. 자, 그 다음에 크게 되면 얘가 살아납니다. 1이 되고, 그 사이에 연속되게 어떤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선형적으로 바뀌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직선에서 얘가 인덱스가 이렇게 있다가 1로 살아나는데 선형적으로 이렇게 서서히 살아나도록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I 스타가. 어쨌든 v''은 여기 보면 u 슈퍼바이저를 요와 같은 형태로 주게 되면, 그러려면 이제 f 함수의 어퍼 바운드, g 함수의 로우 바운드 해줘야 맥시멈이 되죠. 이 나누기니까. 그렇게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현재 x를 값을 알아야 되고 p 값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부호를 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를 취해줘야 돼요. 자, 요 코드가 제가 강의 자료에 올려놨습니다. 파이썬 코드로.
그래서 어디에 적용해 봤냐면, 자, 인버티드 펜들럼입니다. 인버티드 펜들럼은 이렇게 이제 거꾸로 세우는 건데, 상태가 두 개입니다. x1은 세타, x2는 세타 닷.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한 비선형이 있죠. 그래서 입력 U를 이용해서 얘를 세타를 0으로, 세타 닷도 0으로 보내는 게 목적입니다. 각각의 파라메타는 여기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시뮬레이션 하는 걸 코드로 구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요 안에 이제 퍼지 지역기를 먼저 구하죠. 자, 안정된 지역기를 구할 때 x1과 x2의 범위 안에서, 자, x1이 포지티브, 즉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인버티드 펜들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타고, 자, x1이 세타가 포지티브, 그 다음에 세타 다시 포지티브. 그러면 1로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입력을 어떻게 줘야 됩니까? 입력 U는 마이너스 네거티브로 크게 줘야 됩니다. 얘 각도가 크고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면. 맞습니까? 예. 그거를 갖고 네거티브 빅 입력은. 그 다음에 X는 포지티브인데 X2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고 있으니까 얘를 입력을 더 줄 필요 없죠. 가만 놔두면 지가 알아서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입력 U는 제로 안 주고요. 좀 마이너스 좀 줘도 뭐 상관은 없겠습니다. 근데 크게 줄 필요는 없죠. 마찬가지 세타가 네거티브 반대쪽이고, 그 다음에 다시 포지티브면 이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둘 다 네거티브면 포지티브 빅이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룰을 이렇게 정할 수 있죠. 우리가 쉽게 설계할 수 있는 퍼지 룰이고, 자, 이때 사용하는 멤버십 펑션은 포지티브가 되면 양의 수니까 어떻게 0일 때는 얘가 포지티브한 정도가 어떻습니까? 1 되고, 그 다음에 점점점 커지면 여기에 숫자가 커지죠. 그래서 멤버십 펑션이 이와 같이 되고, 네거티브 마찬가지 이와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어 입력을 줄 때는 여기서 바운드를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맥시멈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빅은 마이너스 5일 때 1. 그 다음에 여기서는 5일 때 포지티브 빅. 자, 그 다음에 제로는 U에. 여기 이제 멤버십 함수 형태를 심플하게 우리가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멤버십 함수 정해져 있고, 룰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이제 우리가 함수로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만든 게 이렇게 됩니다. 퍼지 지역이. 자, 이 룰이 총 4개죠. 4개에서 입력 조건. 자, 포지티브일 때 포지티브 빅. 여기 네거티브일 때 포지티브 빅. 포지티브일 때 네거티브 빅. 이고, 그 다음 중간에 입력은 뭡니까? 두 가지 룰은. 입력이 0이죠. 그래서 분자에는 0이 두 개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 하나, 둘, 셋, 4개. 정공부. 그 다음 후공부. 눈에 들어옵니까? 그지, 룰. 자, 이렇게 해서 이 룰을 정하면 제어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내가 U가 플러스 마이너스 5에 해당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안정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의 바운드를 우리가 구해보니까, 자, 이와 같은 바운드가, 어퍼 바운드가 구해졌습니다. X에 대해서. 자, 이 함수를 정리하면. 그래서 15.78 정도보다는 이게 맥시멈 크더라. F. 그 다음에 G의 로우 바운드를 또 여기서 이제 9분의 파이 해서 구해보니까 1.1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만족하는 우리가 부호를 구하기 위해서 리아프노프 이퀘이션을 풀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P를 이와 같이 얻을 수가 있고, 자, 이렇게 얻은 다음에, 자, 각도 4도, 8도, 12도 쭉 20도까지 시뮬레이션을 해봅니다. 이 퍼지 저기를 해서. 자, 일단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자, 여기서 챕터 20 메인이라는 파일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펜들럼의 초기 값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도에서부터 먼저 시작해 볼게요. 10도에서 하는데 여기 저기는 지금 코드 올려놓은 것은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U 퍼지 더하기 US 둘 다 슈퍼바이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슈퍼바이저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자, U 퍼지만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10도일 때. 자, 이런 게 10도에서 퍼지 저기가 잘 설계가 되죠. 실행이 되죠. 자, 지금 뭘 바꿨냐면 제가 한 거하고 다를 겁니다. 지금 여러분 갖고 있는 거 내가 똑같이 해볼게요. 당연히 숫자를 바꿨으니까 그렇게 안 나옵니다. 자, 여러분 했는 게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맞나요? 뭐가 이상하나요? 이렇게 안 나옵니까? 이렇게 나옵니까? 예. 자, 그래서 슈퍼바이저 컨트롤을 안 썼습니다. 요거는 슈퍼바이저는 마킹을 해놓고, 자, 초기 조건을, 여기 X가 초기 조건입니다. 10으로, 10도에서 실행을 시켜보면, 자, 지금 퍼지 저기가 잘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게 초기 조건이 뭐 5도, 4도 이래 해도 잘 되겠죠. 4도 해볼까요? 자, 4도도 뭐 잘 됩니다. 퍼지 저기가 뭐 대략 우리가 했는데도 이게 잘 동작합니다. 의외로. 맞습니까? 예. 자, 이걸 좀 더 빨리 하고 싶다. 자, 빨리 하고 싶으면 숫자를 얼마를 하면 됩니까? 이게 퍼지 저기에 5 대신에 입력을 더 크게 해주면 되죠. 8을 줘볼까요? 8 이렇게 해볼게요. 뭐 조금 더 빨라졌죠. 네. 이런 식으로 퍼지 룰을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면 원하는 대로 지금 안정화될 수는 있는데, 자, 초기 조건을 늘려보겠습니다. 자, 25도까지 올려보겠습니다. 25도로 올려보면 이거 어떻게 되냐면 이래 되죠. 얘는 제대로 안정화 못 시킵니다. 왜? 우리가 설계한 퍼지 범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건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된 거죠, 지금. 그래서 이걸 벗어날 때 슈퍼바이저 컨트롤을 우리가 쓰겠다는 거죠. 자, 슈퍼바이저 이때 슈퍼바이저를 어떻게 쓰느냐? 앞에 있던 어디 간다. 자, 여기 있는 마킹했던 US를 씁니다. US는 어떻게 됐느냐? 앞에 있는 식 그대로입니다. 자, 사인 여기 X, PB 곱했는 식에다가 그 다음에 미니멈 값하고 매트릭스 앞에 이제 강의 자료에 있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해서 US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디서냐면, 자, 여기에서 꺾이는 점 있죠? 여기까지는 슈퍼바이저 컨트롤이 작동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영역 안에 딱 들어오면, 아, 여기에 이제 퍼지 로직이 작동하게 됩니다. 맞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더 안정적인 제기를 설계할 수 있고, 이게 이제 만약에 더 키워볼까요? 60도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60도도 이렇게 동작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정화 시킬 때 이런 영역에서는 사실 뭐 크게 어떤 룰만 있으면 값을 크게 주면 이제 충분히 앞에서 또 뭐 때문에 이게 됩니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프로프 스테빌리티를 가지고 보장을 해줬죠. V-0보다 작다는 걸.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안정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자, 10분 동안 쉬었다가 4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스템마다